민사소송은 칼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 하나 때문에 또는 문장 하나 때문에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는 말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거로 이기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 대표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사사건은 가장 많은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 계약으로 인한 분쟁 사건, 대여금 부동산 사건, 공사대금 사건, 정말로 분야가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민사 전반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나한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전달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변호사는 쟁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죠. 대여금 사건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실, 저 사람이 갚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 요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녹음이라든가 서류로라든가 책임을 인정한 것들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요건 사실 위주로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변호사가 민사는 뭐 다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났는데 입증 전략이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나의 머릿속에도 남아있고 변호사가 확실히 비전을 제시해 주는가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권리가 있는 사건인데도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패소하게 되면 가장 억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돼 하는 계획을 세워주고, 당신이 준비해야 될 증거 자료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제시를 해주는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변호사라고 할 거고요. 역으로 상대방이 이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가 상대방이 치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 라는 준비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사 변호사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판결문의 구조를 아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판결문이 이런 구조로 나올 거야. 원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는 항변을 하는데 그 항변에 대해서는 이런 증거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원고 주장이 맞는 것 같아. 크게 보면 이런 형태로 판결문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주장이 훨씬 유효하게 먹히려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짤 줄 아는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변호사가 민사 변호사로서 좋은 변호사인가 추상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이런 변호사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변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100%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이 마찬가지지만 소송을 한쪽 당사자 말만 듣고 진행하는 경우는 없죠. 모든 주장들을 듣고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의뢰인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나서 100% 이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기에 가깝죠. 두 번째로 소장을 완성품처럼 말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장만 잘 쓰면 80% 이상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들은 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소장은 소송의 시작이죠. 우리 측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는 거예요. 소장을 받아본 상대방에서 답변서가 오든 준비 서면이 올 텐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내가 입증을 한다든지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된다든지 계속해서 소송은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 전략을 계속 짜가야 되는데 소장 한 번 잘 작성을 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은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는 몇 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장에 처음 썼던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 잘 썼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잘하느냐, 거기까지 예상할 수 있느냐가 잘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일 겁니다. 얼마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비용 또 들어가고 저런 비용 또 들어가고 추가로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이라든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료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설명을 해드려야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처음에 받는 금액은 착수금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기거나 약정한 조건을 달성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송 끝나고 받는 금액을 성공보수,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사건 특히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을 해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감정료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변호사 비용 일부를 포함해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것들은 의뢰인한테 처음부터 설명이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들을 잘 체크해보고 더 나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대표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